먼저 가장 중요한 주가 수익률부터 큐디보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두 종목 모두 작년 여름에 상장해서 이제 막 1년을 넘긴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1년치 수익률을 비교해 보니 두 종목 모두 26% 수준으로 비슷하네요. 얼추 비슷하겠거니 하고 비교해 봤더니 이렇게 똑같을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배당으로 먹고 사는 백수삼촌입니다. 여러분 혹시 큐디보라는 종목 들어보셨나요? 요즘 유튜브나 커뮤니티 등에서 이 종목에 대한 언급이 제법 많더라고요. 별 관심이 없어서 그동안은 그냥 지나쳤었는데 요즘 유튜브 만들 소재도 별로 없고 해서 무슨 종목인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굳이 이 종목에 투자할 생각이 없습니다. 물론 이건 저의 개인적인 판단일 뿐 이 종목을 나쁘게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큐디보란 종목에 대해 간단히만 살펴보겠습니다.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자료들입니다. 24년 8월에 상장했고 운용사는 앰플러파이라는 회사입니다. 조금 생소한 회사네요. 시가총액은 약 2.2억 달러로 하나로는 약 3천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보유 종목은 42개 정도라고 합니다. 수수료는 0.5% 정도로 일반적인 패시브 ETF보다는 비싸지만 액티브 ETF이니 어쩔 수 없습니다. 큐디보의 목표 및 전략입니다. 자본 이득과 높은 현재 소득을 목표로 하고 주로 대형주, 배당, 성장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네요. 대형주 투자로 주가 상승으로 인한 시세 차익과 배당 수익을 다 주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조금 더 자세한 운영 방법도 나와 있는데 옵션 프리미엄과 배당금으로 높은 월배당을 준다. 커버드콜과 배당금은 광범위한 시장 하락 시기에 전체 시장에 대한 변동성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이 정도 보고 나니 감이 오네요. 구성 종목들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상위 10개 종목인데요. 전부 빅테크네요. 앞에서 구성 종목이 42개라고 했는데 상위 10종목은 빅테크를 포함한 나스닥 100 종목들로 거의 60에서 70%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보고 나니 제가 투자하는 종목 중에서 이 종목과 가장 유사한 종목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바로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타겟 데일리 커버드콜입니다. 배당률 빼고는 제법 비슷한 종목이라 판단됩니다. 하나씩 비교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주가 수익률부터 비교해 보겠습니다. 두 종목 모두 작년 여름에 상장해서 이제 막 1년을 넘긴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1년치 수익률을 비교해 보니 두 종목 모두 26% 수준으로 비슷하네요. 얼추 비슷하겠거니 하고 비교해 봤더니 이렇게 똑같을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참고로 이 차트는 배당 재투자를 가정한 수익률입니다. 큐디보는 작년 8월, 타이거는 작년 6월 상장으로 두 종목 모두 이제 막 상장 1년이 지난 종목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타겟 데일리 커버드콜을 편의상 타이거라 칭하겠습니다. 이름이 너무 길어서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운용사가 앰플러파이로 조금 생소하고 순자산도 3천억 수준으로 타이거 8,100억보다 적습니다. 상위 20위까지 구성 종목을 비교해 봤습니다. 같은 종목들을 노란색으로 칠해봤는데요. 특히 상위권 종목들이 대부분 중복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똑같진 않지만 투자하는 종목들이 제법 비슷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종목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배당률일 것 같은데요. 큐디보는 9%, 타이거는 15% 수준으로 모두 월배당 종목입니다. 수수료는 큐디보가 0.5%로 타이거 0.46%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고요. 운용사 규모가 궁금해서 조금 찾아봤는데요. 큐디보를 운영하고 있는 앰플러파이는 2014년에 설립되었고 운용자산의 규모는 약 16조 원 수준인 것 같습니다. 타이거를 운영하고 있는 미래에셋의 403조 원 대비해서는 조금 차이가 있긴 하네요. 사실 이 운용사의 대표 종목은 DIVO라는 종목이고요. 운용사의 총 운용자산 약 16조 원 중 DIVO가 약 6조 원 수준으로 확인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마무리하고요. 앞에서 두 종목을 간단히 비교해 봤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이 더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두 종목의 1년치 수익률은 비슷한데 왜 백수삼촌은 큐디보 대신 타이거를 선택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앞에서는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해서 비교했다면 지금부터는 저의 의견을 포함해서
조금 더 현실적이고 직관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익률입니다. 최근 1년치 배당 포함 수익률은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저는 타이거를 ISA에서 투자하고 있어서 실제 수익률은 타이거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ISA 계좌에서 나오는 배당에 대해서는 건보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연간 배당, 이자 소득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모든 배당, 이자 소득은 건보료에 반영됩니다. 다른 소득이 있으면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소득의 8%를 건보료로 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같은 100만 원을 배당금으로 받았다고 해도 QDVO에 투자해서 받은 배당금은 8%인 8만 원을 건보료로 내야 하고 타이거에 투자해서 받은 배당금은 건보료가 없습니다. 배당으로 먹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차이가 엄청 큽니다. 또한 최근 이슈였던 절세계좌의 배당소득세 관련입니다. 현재는 절세계좌에서도 배당금을 받을 때 배당소득세를 제외한 세후배당이 입금됩니다. 과세이연 효과가 사라졌다고 몇 달 전에 난리가 났었죠. 하지만 타이거의 경우 커버드콜 종목이라서 이 부분에서 조금 더 혜택이 있습니다. 이건 오늘 종목인 타이거, 미국 나스닥 백 타겟 데일리 커버드콜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고 해외 투자 커버드콜 종목을 절세계좌에 투자할 경우 모두 해당됩니다. 배당금에 대해 미국 현지에서 배당소득세를 제하고 한국으로 넘어오지만 옵션 프리미엄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받는 100만 원의 배당금 중 10만 원만 진짜 배당이고 90만 원이 옵션 프리미엄이라고 가정하면 10만 원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15% 배당소득세를 과세하지만 옵션 프리미엄 90만 원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절세계좌로 넘어오면서도 추가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즉 우리가 받는 배당금 중 옵션 프리미엄에 의한 금액은 예전과 같은 과세이연 효과를 그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비중에 대해서는 현재 정확히는 알 수 없는 상태이지만 커버드콜의 배당금 중 대부분은 옵션 프리미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과세이연 효과가 매우 크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ISA 계좌를 해지하거나 연금 계좌를 개시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과세가 진행될 것입니다. 두 번째 배당률입니다. QDVO는 약 9%, 타이거는 약 15% 수준이었습니다. 사실 배당률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선호하는 배당률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배당률만 놓고 보면 저는 9%를 더 좋아합니다. 실제로 저의 ISA 계좌의 배당률 15%짜리 타이거보다 배당률 10%짜리 타이거의 비중이 더 높습니다. 배당을 더 많이 주는 15%보다 9%를 선호하는 이유는 마음 편한 투자입니다. 추종지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15% 배당을 주면서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은 거의 없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타이거는 나스닥을 추종하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기도 하지만 저는 이 종목을 투자할 때 폭락 시에는 추가 매수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시작했습니다. 극단적인 예로 22년 하락장에 1년 동안 나스닥 지수가 30% 넘게 하락했는데 이 종목은 15% 배당락까지 맞을 테니 거의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났을 겁니다. 반토막 난 종목이 본전되려면 100% 상승해야 되는 거 아시죠? 물론 가만히 있었어도 지금쯤 거의 회복됐을 수도 있지만 보유자 입장에서 심리적 부담은 엄청날 겁니다. 그래서 폭락 시에는 추가 매수를 해서 빨리 수익률을 어느 정도 회복해 두는 과정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 다른 사항들도 조금 살펴보면 ISA에서 받은 배당금은 종합소득세에서도 자유롭습니다. 연간 배당, 이자 소득이 2천만 원 넘는 경우 QDVO의 배당금은 종합소득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이전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이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해보세요. 종합소득세 영상 링크 남겨두겠습니다. 타이거는 환노출 종목이기 때문에 QDVO와 마찬가지로 달러 투자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리고 ISA에서 배당금 인출도 가능하죠. 이 내용도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영상 고정 댓글 통해 확인해보세요. 오늘은 요즘 핫하다는 QDVO에 대해 알아보고 저의 생각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철저하게 은퇴하고 배당으로 먹고 사는 제 입장에서의 생각이기 때문에 본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ISA 계좌가 장점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ISA 계좌도 완벽할 수 없고 한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배당으로 은퇴하신 분들이나 은퇴를 계획 중이신 분들에게는 분명 도움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배당주로 은퇴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백수삼촌 멤버십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백수삼촌의 투자 내역을 전부 확인하실 수 있는 은퇴 신입생 등급을 배당킹으로 변경하며 가격도 조정하였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